네,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한 장을 넘기시면 유치원 교직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반성적 사고가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임교사인 안 교사와 경력교사인 김 교사의 대화에 다음 대화에 근거하여. 선생님, 다음 대화에 근거하여 밑줄 쫙 그으세요. 자, 대화에 근거해서 찾으라는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그 대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 혹은 지문에서 답을 찾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례에 근거하라, 대화에 근거하라, 지문에 근거하라 라고 하시는 거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바꾸실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정곡을 찍어서 딱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실력이죠. 그런데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1번이 대화에 근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실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두 가지 논하고, 2번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 안 교사가 개선해야 되는 교수 행동과 대안을 각각 3가지 제시하라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법을 2가지 논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어떤 문제를 사례에서 찾았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전공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으로 푸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마침표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그 중간에 쉼표가 하나 있고요. 1번, 2번으로 나뉘고요. 또다시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서 3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제가 바로 그러한데요, 선생님. 저 앞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문제는요, 대화에 근거하라 그랬습니까?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왔고요. 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가 있는데요. 1번, 2번 보겠습니까? 이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이 1번에만 해당이 될까요? 1번, 2번 모두에 해당이 될까요? 답은 1번, 2번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 앞에 나온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은 문법상, 국어적 문법상 콤마 앞부분과 콤마 뒷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으면서요, 마침표가 있으면서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요.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이 이 1번 번호 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콤마는 1번 전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만 대화에 해당을 하라는 거고요. 2번 문제는 별도의 말이 없으면 선생님들께서 사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근거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침표가 마침표가 됐다라면 이 A라는 문장 안에서 해당하는 대화에 근거하라는 이 마침표 바깥으로 가서 3번 문장, 또 다른 문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2번 문제에서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은 1번과 2번만 대화에 근거하라는 거고요. 3번은 선생님들의 답을 쓰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대화에 근거하라, 번호 앞에 나왔으면 해당 문장의 1번, 2번 모두에 해당하는 거고요. 번호 뒤에 나왔으면 그 번호 문제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으면 대화에 근거하라는 것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국어적인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자, 본론 보시겠습니다. 본론이 10점 배점이 됐습니다. 10점이 배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론이 1점, 결론이 1점. 제가 서론과 결론은 각각 1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2점에 해당이 되고요. 1200자를 쓰니까 각각 100자를 쓰고요. 본론은 1000자를 쓰시고요. 결론은 100자를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집니다. 배점 한번 보실게요. 배점 3점, 2점, 6점, 2점입니까? 2점 되어 있고요. 6점 되어 있고 2점 되어 있는데 1점당 100자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본론은 200자, 두 번째 본론은 600자, 세 번째 본론은 200자라고 쓰셔서 문단을 서론 하나, 100자 하나, 그 다음에 결론 하나, 총 5문단이 나옵니다. 5문장에 5문단의 분량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띄어쓰기는요, 원고지 쓰실 때요, 앞부분 띄어쓰기는요, 문단의 처음에만 띄어쓰시고 계속 이어서 요 앞에 글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을 때요, 여기서 한 칸을 띄워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줄을 바꿀 때 여기서 한 칸을 띄우고 바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띄웠다라는 전제하에 바로 여기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단의 처음에만 한 칸만 띄어 쓴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량은 됐습니다. 분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자, 200자, 600자, 200자, 100자 이렇게 하면서 5문단이 나왔습니다. 5문단만 답이고요. 논리적 체계는요. 논리적 체계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논리적 체계를 세웠고요. 선생님들이 그 논리적 체계를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틀은 감점이 되거나 점수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문단만 딱 쓰시고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반성적 사고의 긍정적 효과, 그 다음에 안교사가 개선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인데요. 자, 그 전에 번호체계 한번 가볼까요? 번호체계. 자, 2가지 1번에 해당하는 게 2가지 지금 적으라 그랬죠. 2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적고 설명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적고 설명하시고 2가지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본론 2는요. 교수 행동과 대안이에요. 교수 행동 하나, 대안 하나. 그러면서 교수 행동에 기읍, 니은, 디귿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안에 기역, 니언, 디귿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으시고요. 실은 요 기역에 해당하는 교수 행동이 교수 행동과 대안이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시고 교수 행동과 대안을 모두 설명하시고 첫 번째에 해당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교수 행동과 대안을 모두 설명하시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교수 행동과 대안을 모두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기역, 교수 행동은 기역, 대안은 니은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기역과 니은은 생략하시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있고요. 요 방법이 있어요. 한 문단 안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수 행동 1, 대안 2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3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이 1, 두 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이 2, 세 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이 3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단은 한 문단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건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2가지니까 이건 번호 체계가 쉽죠.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을 잠깐 보시면요. 예시 답안이 43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예시 답안은 동그라미 1, 2, 3을 해서 본론 2 보세요, 선생님. 그 방가로 2번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저는 교수 행동과 대안을 합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 두 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 3번째 교수 행동과 대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 2, 3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기역, 니언, 교수 행동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방가로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까지도 반드시 쓰십시오. 그런데 기역, 니은까지는 쓰시는 분에 의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채점 다 기역, 니은을 안 하신 분도 20점 만점을 작년 2019학년도에 받으셨고요. 하신 분도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기출분석 2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간이 될 겁니다. 정식 출간이 될 건데 거기에 보시면 만점자 20점 만점자 2019학년도 만점자들의
답안 3개인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 19점을 받으신 선생님 답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들의 답안 보시면요. 2019학년대 만점자 3명의 답안이 똑같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논술도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에? 전공서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공서에서 찾아 쓰는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사례에서 찾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례는 워낙 사례에 나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건데요. 자, 사례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문에 그 전공서에 나온 그 이론을 대사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이 이 이론에 근거해서 이 이론을 대사로 바꾼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례에 근거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에 대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시면요. 이론적 배경이 422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반성적 사고는 듀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듀이가 반성적 사고를 학습자에게 요구하게 되죠. 듀이는요, 모든 사람이 학습자라고 생각했고요. 모든 사람이 그 배우는 구성주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듀이도 구성주의 학자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학습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능동적으로 반성적으로 하는 그런 반성적 사고적 태도를 원하는데요. 이 반성적 사고가 반메론 혹은 숀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반메론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그 과정이라던가 유형이라던가 수준이 쭉 연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 나온 학자 중에 반메론이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요, 또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지식에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이 실천적 지식 하시면 선생님 엘바즈 생각나시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천적 지식 엘바즈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로 그 신이론 학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바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실천적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전공 지식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때 나오는 결과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형성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적 지식은 실은 반성적 사고의 산물,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엘바즈와 크랜디닌 이런 학자들은요,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성적 사고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반성적 사고는 한마디로 반성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해보고 합리적으로 비판해보고 거기에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반성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요, 듀이는 반성적 사고를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반성적 사고라는 거죠.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사의 전문성 함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실천적 지식이 나온다라고요. 이것은요,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전공 지식이 없으면 실천적 지식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의 중요한 태도인 반성적 사고가 없어도 실천적 지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공 지식과 실천적 지식은 누구만 가질 수 있다? 전문가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 이 실천적 지식이 많아지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교사의 전문성은 함량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사의 사고 과정 및 10년 체계와 실천 행위의 관계인데요. 우리의 어떤 이론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실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가 교수 활동의 불확실성과 현장 교육이 강한데요.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은요, 이론에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개개인의 현장은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교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런 반성적 사고가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교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 교사라는 전제하에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지식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 교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실천적 지식이 쌓이면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실천적 지식과 선생님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체제 수능적 연구들은 있는데요. 우리 교사 교육이요,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자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너무 체제 수능적인 교육을 약간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변형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사로 나아가는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 다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널 쓰기인데요. 저널 쓰기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어떤 평론이라던가 비판 혹은 반성이 포함된 글을 저널 쓰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 저널 쓰기는 학문이나 혹은 전공 분야에서 쓰게 되죠. 어떤 전공에 대한 글들을 쓸 때 나타나는 거죠. 자서전 쓰기는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신념을 확인해 보는 것들을 자서전 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자서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널 쓰기, 자서전 쓰기 외에 교사는 그런 형태 외에 동료, 동시, 소설, 에세이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 외에 다른 방법의 글쓰기를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연구와 실행 연구가 있습니다. 현장 연구는요, 학급 연구와 실행 연구가 있습니다. 학급 연구는요, 내가 속한 교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그 교실 안에서 더 나은 교수 방법을 찾기 위해 내 학급을 연구하는 교사가 내 학급을 연구하는 것을 현장 연구라고 하고요. 실행 연구는 교사가 학급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변화나 어떤 개혁이나 혹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장 연구를 하는 것을 실행 연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행하기 위한 연구,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혹은 더 나은 교수 방법을 지금 즉시 도입하기 위한 거, 그런 것들을 실행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유아 평가할 때 포트폴리오를 쓰기도 하는데요. 교사가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 자신의 교수 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전반적인 자신의 교사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적 표현인데요. 우리는요, 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직 생활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조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글로도, 아까 제가 에세이나 소설로 동시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고한 것을, 자신이 교사 생활하면서 반성한 것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해내는 것, 그것을 예술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동료 교사와 의견 교환하기가 있습니다. 이것 이제 동료 장학 같은 거죠. 비형식적인 동료 장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 경험의 공유와 지식을 창출하는 건데, 학습 공동체는 2명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교사가 모여서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서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함께 현장 연구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 학습 혹은 교수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사와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이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자, 대화의 근거에서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논하라 했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문제 있었어요? 오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몇 명 유아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만 너무 오래 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되는 거 있었죠, 선생님? 네, 2번 하위 문제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이거든요. 저희 한 가지 찾은 것 같아요. 자, 애들이 너무 역할 영역에서만 논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에 가서 놀게 했어요. 이거 잘못됐죠. 일단 거기에 동그라미 1 해주세요. 대학에서 배운 대로 유아들에게 여러 영역의 활동을 고루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불평이 많았어요. 김 교사가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유아들을 지도해보니 꼭 배운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씩 새로 깨달아가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거기 밑줄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유아들을 치며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며 조금씩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 거기에서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면서가 반성적 사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실천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실천적 지식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밑줄을 하시고요. 1번에 1이라고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고 1에 1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역할놀이에서만 너무 오래 놀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에 가서 놀게 했어요는 2번에 1이라고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구조도를 따로 안 만들어도 바로 답안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 안에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구조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요즘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이 종종 교실 관찰을 하시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고 하시네요. 사실 저는 유아들이 잘 노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안 교사가 초임면 맞나 봐요. 그렇죠? 애들이 쌓기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데 이 교사의 문제점이 애들이 잘 노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부분도 지금 문제점이죠.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요. 그 부분에 2 하시고 2번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두 번째 거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 교사, 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안 교사가 그런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김 교사가 그래도 더 고민해 보세요. 나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되돌아보곤 하는데 자, 선생님 나왔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반성적 사고예요. 그랬더니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어요. 우리 찾았어요. 긍정적인 효과. 거기에다가 1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해주세요. 제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곤 했다. 반성했다. 그랬더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긍정적 효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찾았습니다. 안 교사가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미술 영역에서 유아들이 그린 해바라기를 벽면에 전시해 놓았는데 제가 보여준 해바라기와 똑같은 잎사귀는 초록, 꽃은 노랑으로만 그린 것 같아요. 모두 똑같이 그린 것을 보니 제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개선해야 될 점 세 번째 게 나왔네요. 거기에 선생님 2-3으로 해주세요. 애들이 똑같은 것만 그리고 있다는 거, 복사만 하고 있다는 거, 모방만 하고 있다는 거, 창의적인 표현은 안 되고 있다는 거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1번과 2번 다 모두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대안은요 나와 있는 이 개선해야 될 교수 방법에 대한 대안도 하위 문제 2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안은 선생님께서 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대안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 교사가 나도 유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많아요.
김 교사가 하니까 안 교사가 선생님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김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정리해 보았어요. 선생님 거기에 무슨 방법이냐면요. 반성적 저널 쓰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를 곰곰하게 되돌아봤다는 게 반성적 사고고요. 그걸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게 이제 글로 정리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반성적 저널 쓰기인데 그렇게 되면 3번 답도 지금 지문에서 우리가 찾았어요. 거기 부분에 3번 다시 하시고 동그라미 1번 해주세요. 한마디로 3번의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은요. 반성적 저널 쓰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저도 그 방법을 써봐야 되겠어요. 안 교사가 얘기했더니 김 교사가 또 이거 얘기했어요. 다른 선생님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도움이 돼요. 아까 저희가 이론에서 봤었잖아요. 그쵸? 이론에서 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 교환하기가 이론에 있었죠. 바로 지금 김 교사가 제안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럼 우리 또 3번 문제 찾았습니다.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지문에서 다 찾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대안. 이 하위 문제 2번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대안입니다. 선생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지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론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아까 저와 함께 반성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저널 쓰기, 동료 교사 의견 교환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시 답안은요. 저는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 걸 서론으로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위 문제 1번이 반성적 사고의 효과를 쓰고 그 다음에 반성적 2번은 뭐 대안을 쓰고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을 쓰라라고 했는데요. 정작 반성적 사고가 뭔지 설명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이 반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 반성적 사고에 대한 어떤 정의 설명이 없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효과나 혹은 대안점을 얘기하는 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론에 반성적 사고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논해보겠다라고 서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예시 답안을 보시면요. 반성적 사고란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런데 이 정의가 듀이의 정의였죠. 제 정의가 아닌 선생님들이 어떤 용어를 정의하실 때는요. 그것들이 선생님의 사고에 대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바로 전공서에 제시된 학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유아교사의 전문성 및 교수 행위와 교수 행동과 관련지어 논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1번.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가 1번 했습니다. 1번.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이나 편견을 드러내어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길러준다라고 했는데요. 하위 문제 1번과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위 문제 우리가 요거 찾은 거 있었죠. 1번에 1이라고 찾은 거. 그 부분을 보시면 계속 고민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깨달아간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의식하지 못했던 신념이나 편견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제대로 된 의사결정 혹은 해결점을 찾게 해준다 라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저희가 찾은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에 대한 답을 불확실한 교수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딜레마를 그 문제 상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후에 일반적인 교육 원리와 연결하고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를 해결할 결론에 도달하게 해준다 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문에 반드시 근거해서 지문에서 한 것이 새로
깨달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 둘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사의 전문성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을 뭐 무언가를 분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능력을 결정해 주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결론, 문제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 행동과 대안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제점 세 가지는 다 찾았습니다. 이제 대안이 문제인데요. 자, 안 교사가 계산해야 될 교수 행동과 대안을 살펴보면요. 1번, 유아들의 흥미를 무시한 채 유아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만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에 가서 놀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해당 영역과 통합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활동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요. 유아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것을 잘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 유아들의 경험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유아들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구조물의 사진이나 관련 자료들을 소개함으로써 유아들의 경험과 생각이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한 가지 해바라기만 만드는 이유를 쌓기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이유가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구조물이나 아이들과 이에 관련된 어떤 사진 자료들을 준다라면 아이들이 다양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대안으로 했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유아들이 교사가 보여준 해바라기와 똑같이 따라만 그리는 것을 볼 때 유아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자극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안으로는요. 다양한 형태나 색깔의 해바라기 실물이나 거기 오타가 났네요. 실물인데 실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다양한 발문을 통해 유아들이 창의적으로 해바라기의 모양을 재구성하고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바라기 색깔이 꼭 노란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을 가진, 다른 모양을 가진 해바라기를 실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동영상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다라면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건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양한 발문을 사용해서 발문은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언어적 표현인데요. 그런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라라고 대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반성적 사고의 증진 방안은 제가 아까 우리가 찾은 게 반성적 전월 쓰기였고 동료 교사와 의견 교환하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월 쓰기, 동료 교사와 협력하기로 바꿔줬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의견 교환하는 게 협력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의견 교환한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준다라면 여러분들께서 협력을 원하는 교사라는 걸 그 채점자나 출제자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 교환하기보다는 협력하기로 바꿔줬습니다. 전월 쓰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전월을 쓰는 방법은 교사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동료 교사와 협력하기는요. 동료 교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교사가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결국 교사에게 반성적 사고를 해서 당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세요 하는 게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을 향상시켜 더 나은 교수 행위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에 교사는 자신의 반성적 사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실은 나를 칭하는 3인칭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현장 교사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선생님의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치원 교육과정 A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